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플리셔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기초부터 완성까지 중에서 5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는 지저분하고 필요없는 부분을 제거해주는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는 부분은 여기는 세종 카페24.com 포토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뭐 이렇게 5강만 있는 것은 아니고 1강부터 쭉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 이전 강의를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은 그 안에 들어가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저분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해준 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여기에 있는 스포트 힐링 브러쉬 툴, 그 다음에 힐링 브러쉬 툴, 그 다음에 패치 툴, 레드 아이 툴, 컨텐트 에이웨어 무브 툴, 이거는 지저분한 걸 없앤다기보다는 그 위치를 교환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또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도장 툴. 콜론 스탬프 툴은 도장 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복사 붙이기 하는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패턴 스탬프 툴은 패턴이라는 무늬를 붙이듯이 만들어주는 툴입니다. 자, 일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보시면 아까 레드 아이 툴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고 이 아이콘의 모습이 눈동자 같이 하나 보이죠. 그러니까 레드 정목 현상을 제거해주는 툴입니다. 자,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쭉 결과물로 한번 보면은요. 자,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수염을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없앴습니다. 또는 이제 케이블 카가 이렇게 줄이 있다면 그 케이블 카의 줄을 이렇게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전깃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뭐 여기는 새를 없앨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인물. 이렇게 된 인물을 전에 한번 이렇게 보정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여기에 저희가 이와 같이 이제 지저분한 부분을 한번 저희가 또 없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목 현상에서는 여기 이렇게 정목 현상 발생한 요 눈동자를 한번 없애보도록 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목 현상을 먼저 해볼까요? 자, 뭐 간단하니까 얘는 이 역할밖에 못합니다. 제가 지금 확대를 했죠.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얘 돋보기를 누르거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확대할 때 또는 축소할 때 윈도우에서 보시면 여기에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예, 요 내비게이터 패널을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내가 드래그로 이렇게 축소 확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제 정목 현상을 어떻게 없애냐? 아주 간단합니다. 누르고 얘를 그냥 딱 하고 누르면 끝납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얘는 어디에만 쓰냐면 정목 현상이 발생되는 눈동자에 쓰면 됩니다. 그 이상의 다른 곳에는 쓰지 말아 주십시오. 자, 여기서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자, 예, 여기는 저 노 할게요. 자, 이제 인물 보정이죠. 이건 닫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인물을 보정하다 보면 또 이렇게 좀 다듬다 보면 아무래도 좀 깔끔한 게 좋죠. 여기 상처 같은 나 있는 거나 또는 기미가 있는 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얼굴을 한번 우리가 보정을 해보면 자, 이때 좀 얼굴이 좀 제가 확대를 했지만 200%로 확대를 했습니다만 조금 뭔가 거칠어 보이죠. 이럴 때는 자, 필터 그 다음에 여기에 블러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스마트 블러, 서페이스 블러, 스마트 블러를 한번 써볼까요? 네. 자, 스마트 블러.
요걸 말고 그냥 서페이스 블러를 하나 써보죠. 예, 지금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 상태에서는 화면이 잘 확인이 안 돼서 그냥 서페이스 블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특별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페이스 블러, 네, 이렇게 좀 전체 이미지가 적용된 모습이 보이죠. 프리뷰가 있어서, 자, 레디어스가 좀 있고요. 예, 허용치가 있고요. 자, 블러라는 말 자체는 흐리게, 뿌옇게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게 되면 그 윤곽이 다 사라지게 되죠. 토렌스 오더는 거기에 대한 허용을 하는 값입니다. 레디오는 그거를 적용하는 값이고요. 적당히 움직여 주시면 이와 같이 발생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원본과 보면 여기에 이렇게 처음 이미지와 그 다음에 적용돼서 이미지를 보시면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들죠. 사실은 얘는 얼굴만 해야 되는데 전체가 다 있어서 약간 이렇게 수채화 또는 이제 유화 같은 느낌이 나중에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이런 얼굴에 이런 티 같은 거 좀 없애볼게요. 이때는 스포트 힐링 브러쉬 툴로 이렇게 콕콕 찍으면 이렇게 콕 찍으면 이제 없어지겠죠. 자, 크기를 좀 줄일게요. 예, 브러쉬의 크기를 줄이려면 열린 대괄호를 누르면 줄어들겠죠. 이게 자국이 나네요. 그쵸? 예, 자, 이전 상태로 돌려볼게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해야 되니까, 좀 확대를 좀 해볼까요? 자, 여기는 이렇게 제가 얘를 이렇게 돌려서, 그래도 자국이 좀 나는데, 다듬어야겠죠. 그죠? 아하하. 자, 요거 툴 가지고는 좀 힘들겠습니다. 그죠? 네, 다시 그냥 돌릴게요. 네, 자, 돌리고, 자, 여기에서. 자, 요런 것도 이렇게 톡콕 찍으면 이제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스퍼질링 브러쉬 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시겠죠? 하지만 그 원리는, 제가 이제 그 찍은 부분, 즉, 이렇게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를 가지고 있는 요 주변에 있는 이미지를 붙여넣기 합니다. 제가 여기를 이렇게 하면요, 요거에 대한 주변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미지를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는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스포트 힐링 브러쉬 툴은 이제 이 도장 툴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스포트 힐링 브러쉬 툴은 이미지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른 걸 가지고 한번 또 그 원리를 설명드려 볼게요. 클론 스탬프 툴 확대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크기를 좀 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Alt를 누르고 복사를 합니다. Alt를 누르고 이 Alt를 누른 부분에서 손을 떼면 이 Alt를 누른 부분이 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손을 떼고 얘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얘가 붙여넣기가 되죠. 그런데 너무 티가 팍 하고 나네요. 다시 컨트롤 Z. 자, 이렇게 될 때는 여기는 오파시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이 있거든요. 자, 얘를 이렇게 좀 줄여서 뭐 깜짝하지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다시 얘를 Alt를 눌러서 요 주변을 이렇게 아까보다는 덜 좀 되죠. 이렇게 자, 또 이렇게 지금 제가 그래서 Alt를 누르고 계속 여기와 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부분을 이미지를 복사해서 계속 붙여넣게 합니다. 이렇게 Alt를 누르고 내가 복사 붙여야 될 곳을 클릭하고 손을 떼고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조금 뭐 이 정도 됐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죠? 자, 여기는 30, opacity라는 말은 일단 불투명도라는 뜻인데, 좀 그 투명하게, 이 도장 툴 같은 이미지를 조금 옅게 또는 강하게, 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100으로 놓을게요. 자,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Alt,
얘를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드래그를 했더니 이렇게 똑같은 이미지가 이렇게 붙여 넣어지죠. 자, 원래대로 돌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좀 낮출까요? 그래서 다시 Alt를 누르고 다시 드래그를 하면, 네. 아까 분명히 똑같은 데를 했는데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 네, 조금은 더 투명하게. 아까는 얘가 100%이고 완전 불투명이었고요. 지금은 이거를 약간 옅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투명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를 받아들일 수 있죠. 투명하게. 40% 정도 불투명. 거꾸로 얘기하면 60% 투명.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마무리 한번 줘볼게요. 눈동자가 지금 이렇게 좀 뿌였습니다. 조금 눈동자가 조금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이 선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쓰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 샤픈 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샤픈 툴은 샤픈이 선명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놓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드래그된 부분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원래대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돌려볼게요. 히스토리에서 훨씬 더 얘가 선명히 느껴지겠죠? 하지만 모든 게 다 과하면 그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과하지 않게 적당히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자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케이블카 를 할게요. 자, 이 케이블카. 자, 이 케이블카는 어떤 거를 쓰는 게 제일 좋을까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 스폿 힐링 브러쉬 툴은 특별하게 Alt를 누르지 않고도 얘를 우리가 주변에 있는 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그냥 드래그를 하면, 자, 저렇게. 자, 일단 이렇게 하면, 없어지죠. 그죠? Alt는 자, 이렇게 또 얘도 이렇게 어떻게 뭐 잘 없어진 것처럼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툭툭 치면 살짝 자국난 같은 부분이 보이긴 하네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없애고 싶다면 확대를 하겠죠.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바 눌러서 화면을 이동하고, 여기 뭐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자, 다시 이제 브러쉬 크기 좀 적게 해서 여기 얘를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끝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가 문제가 생기죠. 그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중화라고 했어요. 기존에 있는 색상하고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되는 색상하고 이미지하고 이렇게 뭉개듯이 처리해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때는 오히려 이렇게 도장 툴을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 100%를 누를게요. 그리고 Alt 주변에 하고요. 복사하고 얘를 이렇게 움직여 버립니다. 얘는 중화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죠? 자, 다시 또 Alt를 누르고 주변의 것을 이렇게 다듬어 버리면 되죠. 크게 하고요. 자, 이런 부분도 너무 좀 좁으니까 물론 이제 여기는 스폿 힐링 브러쉬 툴을 써도 되지만 저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여기를 이렇게 도장 툴로 이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Align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Current Layer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Align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가 되어져 있을 때와 안 되어져 있을 차이가 어떻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은 제가 얘를 Alt를 누르고 얘를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를 이렇게 움직였다가 손을 뗐습니다. 또 움직여요. 자, 지금 여기에 움직일 때 보면 위에 플러스 십자가 모양이 보이죠? 이 부분에, 그죠? 이렇게. 자, 그 십자가 있는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느냐 역할을 합니다. 근데 따라다니죠. 위치가 처음에 복사한 부분의 위치를 무시하고 계속 내가 붙여넣기 하는 부분의 위치와 계속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색을 좀 효율적으로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케이블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요거를 저희가 복사 붙이게 해야 된다면, 자, 크게 하겠죠? Alt를 누르고, 클릭. 자, 요렇게. 자국 놔도 그냥 일단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를 또 하면, 네. 아, 잠깐만요. 이거 좀 실수했네요. 자, 얘를 체크를 풀고 해볼게요. 여기다 갈까요? 네. 자, 이렇게. 손을 좀 뗐네요. 그죠? 자, 손을 떼지 않고 쭉 하다 보면 얘가 하나가 더 만들어지죠. 자, 다시 손을 떼면 제가 처음에 복사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위치를 움직여도 그 처음에 복사한 부분에서부터 붙여넣기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때 되냐면요. 온라인 체크가 풀려지면 정렬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얘를 이렇게 체크를 하면 얘가 정렬되듯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자, 이렇게 움직여 보면 자, 됐죠. 요거와 똑같은 걸 다시 여기다 만들려면 다시 복사를 하셔야 되고요. 온라인이었을 때는 얘가 체크를 풀려졌으면 상관없지만 하지만 주변에 있는 걸 계속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체크가 되어 있으면 얘는 처음에 복사한 위치에 이동이 되는 거고요. 온라인 체크가 풀려 있으면 처음에 위치에 있었던 복사의 위치를 계속 가지고 시작을 거기서부터 붙여넣기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자국이 났네요. 예, 그죠? 자, 그럼 다시 돌려서 또 한번 또 연습을 또 해볼게요. 이런 거 갖고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연습이 좀 필요하니까요. 자, 여기에 또 아까 우리가 스포트 힐링 브러쉬를 꼭 지우는 걸로 했는데요. 꼭 지우는 것은 아니고요. 예. 하지만 얘는 주변에 있는 걸 복사해 붙인다는 역할이고요. 자, 힐링 브러쉬 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도장 툴과 똑같은데 주변에 있는 이미지와 중화가 됩니다. 그리고 쓰는 방법이 똑같아요. Alt를 눌러서 클릭하고 자, 여기도 온라인이 체크가 풀려 있죠. 그리고 제가 얘를 누르고 드래그를 합니다. 잠깐만요. 또 손에서 마우스의 손이 참 잘못 정리가 돼서 자, 이렇게 뭐 아까와 좀 자국이 나 보이죠? 주변이 이제 싹 사라지겠죠. 그죠? 물론 여기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지만 예. 자, 다시 처음 부분을 다시 이렇게 얘를 가져오네요. 그죠? 복사했었던 거 온라인 체크 풀렸으니까 자, 다시 돌려서 자, 얘를 체크를 하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좀 크게 할까요? 다시 복사를 해야 되겠네요. Alt. 자꾸 손에서 마우스에 손이 자꾸만 좀. 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조금 뭐 문제 생기지만 이건 좀 디테일하게 좀 해주시면 됩니다. 뭐 제가 이거를 그냥 대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커렌트 레이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커렌트 현재라는 거잖아요. 현재 레이어, 현재 백그라운드에서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딱 하고 결정이 정해져 버린 겁니다. 붙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돌려서 이 경우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원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가 됐냐면 내가 그 이미지를 붙여넣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all layer. 그러면 얘 all layer는 얘 비어있는 레이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레이어. 거기에 all layer는 밑에 있는 숨어져 있는 또는 선택되어 있지 않은 이미지에서도 복사의 의미를 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자 한번 해볼게요. Alt를 누르고 제가 여기를 이렇게 Alt 잘못 눌렀네요. Alt를 누르고 복사. 자 이렇게 잘못됐으면은 제가 뭐 없앨 수도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없앨 수도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 샘플에서 설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스포트 힐링 브러쉬 툴, 힐링 브러쉬 툴,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패치 툴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 패치 툴은 케이블카 가지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패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자, 저 여기를 영역을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거기는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냥 제가 얘를 현재 소스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패치 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손이 가다가 손이 딱 하고 떨어져서 소스가 원래 있었던 요 영역이잖아요. 이 영역을 우리가 이제 이동했었던 부분에 있는 걸로 얘를 붙여 넣겠다. 소스가 없어진다는 뜻이 되네요. 컨트롤 Z 데스티네이션 얘를 소스를 이렇게 이동한 곳에다가 붙여 넣는다. 뭐 그런 역할을 하네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적당히 잘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요거를 눌렀습니다. 여기서 자 소스 누르고요. 이동해서 갖다 놓고요. 자, 컨트롤 D 또는 셀렉트에 있는 디셀렉트. 자, 여기 자꾸 이름 났죠. 하지만 아까 스폿하고 그다음에 그 스폿 힐링 브러쉬 힐링 브러쉬 툴하고 조금 보면 얘는 범위로 지정하기가 좀 빠르게 좀 지정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도 주변에 있는 걸 잘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쓰는 툴을 어떤 툴을 갖다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무작정 저거 쓸 수는 없고요. 그러면 도장 툴 같은 걸 좀 이용하시는 게 낫겠죠. 자, Alt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서 Alt 범위를 좀 딱딱하게 할까요? 그럼 여기에다 얘를 하드니스를 이렇게 주시면 브러쉬의 끝이 부드럽지 않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좀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똑똑똑 치면 또 끊어지듯이 이렇게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네요. 자, 여기 전깃줄에 자, 여기는 이제 새들 어떤 걸로 어떻게 없앨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여기서 도장 툴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패치 툴로도 할 수 있겠고요. 또는 힐링 브러쉬 툴, 스폿 힐링 브러쉬 툴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를 툴을 이용하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편하게 보여도 사실 그 상황에 따라서는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수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뭘 갖고 써야 되지 좋을까? 자, 도장 툴은 이미지를 100%를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국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 왜냐하면 이 주변이 너무 촘촘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 생기죠. 여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판단을 잘해야 돼요. 저는 한번 해봤더니 스펄 힐링 브러쉬 툴하고 이것저것 섞어서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스펄 힐링 브러쉬 툴을 해볼 거고요. 이때는 저는 샘플 올 레이어를 체크할 거고요. 여기다가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원본은 그대로 보관해 놓고 써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좀 자국이 났지만 이건 나중에 좀 정리 좀 해보고요. 네. 이건 안 되겠네요. 이런 정도. 자, 여기 좀 자국이 나죠? 네. 자, 이럴 때는, 이제 또, 이제 힐링 브러쉬 툴? 같은 걸 가지고, 올 레이어드 있죠? 알트 눌러서, 이제 주변의 것들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뭉개버립니다. 물론 여기에는 얘는, 끝이 좀 부드러워야 될 것 같아요. 하디니스가 이렇게 0으로 상태를 놓고요.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눈속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좀 자국이 나 있다거나 어떤 비슷한 범위가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처리를 눈속임에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Alt를 눌러서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변에 거 이렇게 여기 자국이 똑같은 자국이 난 것처럼 되어지면 이렇게 좀 없애서 이렇게 눈속임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국이 많이 났죠. 자, 뭐 꼼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정도 했습니다. 원래 원본 이랬던 부분인데 많이 있죠. 그래도 자국은 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주름을 이걸 다 없애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노력은 여러분들 스스로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해야 될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 툴을 쓰면서 아니 이런 것들은 어떤 어플에 있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사진을 찍어서 곧바로 그거를 이제 변환시켜 주거나 또는 어플을 곧바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어플로 이용해서 바뀔 수도 있겠죠. 그거를 또 우리가 어떤 편집하는 어떤 또 뭔가를 만들어내는 글자와 어떤 조합하고 또 다른 이미지와 합성해 줘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또 가져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두 번, 세 번이 오히려 작업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잘못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보시면서 이거 왜 이런 작업 나는 이거 안 하고도 다른 어플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쓰실 수 있으면 그걸로 끝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어떤 편지를 만들기 위한 기초 과정이니까 그래도 알아두셔야 될 것은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